1864년 남미 대륙 한복판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 국가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비극이자 남미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남성의 대부분은 죽고 인구의 절반 넘게 사라지고 국가 자체가 몰락 직전까지 갔던 전쟁, 바로 파라과이 삼국전쟁입니다. 흔히 파라과이의 자살적 전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전쟁은 파라과이 단독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세 나라와 동시에 싸운 초대형 전쟁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사적 야망, 정치적 오판, 주변국 간의 이해 충돌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파라과이는 특이한 국가였습니다. 남미에서 매우 드물게 스페인의 직접 식민 국치를 거의 받지 않은 나라였고, 독립 후에도 외국 자본이나 외세의 개입이 적었습니다. 국가는 고립돼 있었지만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했고, 철도, 제철소, 변기공자 등을 갖춘 비교적 강한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특히 지도자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와 그의 아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즈는 파라과이를 남미의 프로이센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즈는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하며 나폴레옹 신화에 빠졌고,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은 주변국에게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1860년대 남미는 서로 국가의 형태를 잡아가는 혼란기였고, 아직 국경과 권력 구조가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 정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우루과이인의 정치 파벌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는데, 파라과이는 이 분쟁이 끼어들며 전쟁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고, 우루과이에서 브라질이 지지하는 정부가 집권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군사 개입을 선택합니다. 1864년 파라과이 대통령 로페스는 브라질이 우루과이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브라질과의 관계를 끊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페스는 브라질에 선전포고를 했고, 파라과이군은 파라나 강을 건너 브라질의 마투그로스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초기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파라과이군은 강력한 기동력과 조직적인 편제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국경 요새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로페스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브라질과의 단순한 국경 분쟁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브라질이 파라과이에 침공당하자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 군대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로페즈는 아르헨티나에게도 선전포고를 하며 전선을 넓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루과이는 내정 혼란 속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맞서는 쪽에 섰습니다. 이렇게 파라과이는 순식간에 삼국동맹과 맞서는 고립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브라질의 해군은 남미에서 가장 강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인구, 경제력, 물자에서 파라과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로페스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 초기 파라과이는 놀라운 기세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파라과이 군은 남미에서 가장 잘 훈련된 병력이었고, 로페즈는 전략적 기습을 통해 브라질의 국경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였고 바다와 연결된 항구가 없었으며, 반면 브라질은 해군을 통해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파라과이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삼국연합군은 1866년부터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미 최대의 강인 파라나강과 파라과이 강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해군은 강을 따라 전함을 진격시켜 파라과이의 방어선을 붕괴시켰습니다. 파라과이군은 요새전에서 대응했지만 압도적 화력을 가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합군을 막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가장 악명 높았던 전투 중 하나가 투이우티 전투였습니다. 남미 전쟁사에서 가장 큰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파라과이는 약 6천 명을 잃었습니다. 삼국 동맹국도 상당한 희생을 치렀지만 인구가 적었던 파라과이에게는 이 손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페즈는 항복을 거부하고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국가 전체를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며 남성은 물론 소년들을 징집했고, 여성들에게도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점점 광적인 전쟁 체제로 변해갔습니다.
전쟁 후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브라질군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북쪽 방어선인 오마이타 요새를 포위했고, 이 요새는 파라과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오마이타는 강과 늪지대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삼국군은 몇 달간의 포위 공격 끝에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때부터 파라과이는 사실상 패배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868년 이후 파라과이는 거의 국가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물자, 식량, 약품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린 채 싸워야 했고, 부상병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삼국동맹군은 수도 아순시온을 점령했고, 로페스는 도망치며 게릴라식 저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군은 거의 소년병과 노인들로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마지막 단계에서는 12세에서 13세 소년이 총검을 들고 전투에 나섰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전쟁의 최후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1870년 3월 1일, 로페스는 파라과이 북부 세로코로에서 마지막 저항을 벌이다 브라질 기병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의 최후의 발언은 "나는 죽더라도 조국을 위해 죽는다였고, 그는 창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파라과이의 인구는 전쟁 전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남성 인구는 80% 가까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전쟁 후 몇십 년 동안 국가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들이 국가의 노동력을 떠받쳤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 전쟁을 통해 난민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브라질은 군사력을 강화해 제국의 위상을 높였고, 아르헨티나는 국가 통합을 이룬 후 경제 성장을 가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참상은 남미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고, 파라과이는 거의 사라질 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파라과이는 이 전쟁을 민족적 상처로 기억하며, 로페스는 독재자이지만 동시에 국가를 위해 싸운 영웅이라는 모순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전쟁은 남미 전쟁사에서 가장 파괴적이었던 비극이자 한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